아, 날이 많이 추워져서요. 오시는 분들이 다 추위에 떠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동네 책방 신간 소개 코너죠.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 오셨는데 추우셨죠? 아, 네, 안녕하세요. 내복 입고 왔습니다. 이제 딱 든든하게 입으셔야 돼요. 날 너무 기온차가 심해서 네. 바람도 너무 세게 불고. 어제도 너무 추웠어요. 예, 오늘도 바람 많이 불죠. 네. 예, 오늘 동네 책방 얘기하기 전에 이 세계 책의 날이라면서요. 아, 네. 저도 몰랐는데. 오늘 좀 특별한 신간을 좀 소개해 주신다 그래서 동네 책방에서 만나는 책 말고도 조금 몇 권 더 얘기 들어보죠. 네, 동네마다 작은 책방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 출판사들도 동네 책방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에디션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특히 기대되는 작가들의 책들이 동네 책방 에디션으로 줄줄이 이제 출간을 앞두고 줄줄이 있어요. 뭐 여러 권 되나 보죠? 네, 그래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에디션, 동네 책방 에디션은 다른 데 가서 못 산다 이 소린가요? 동네 책방에서만 살 수 있다? 네네. 그 전에도 한번 소개가 됐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동네 책방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특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같은 책이지만 표지 디자인이나 뭐 그런 책의 만듦새가 조금 다르고요.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선 구입할 수 없고 오직 동네 책방에서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네 책방 에디션이 보통 한정 수량으로 제작이 돼요. 그래서 금방 품절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같은 책이라도 이제 독자들이 동네 책방을 찾게끔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책을 찍어내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분류해서 찍어야 되니까 좀 어찌 보면 좀 번거롭기도 하지만 네. 또 요것을 구매 한정판 특별판을 보시려는 분들한테는 아주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번 달에 그러면 어떤 책들이 이 동네 책방 에디션으로 그럼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21일에는 그 경애의 마음 오직 한 사람의 차지 등으로 사랑을 이제 많이 받으셨던 김금희 소설가의 첫 번째 산문집 사랑밖에 모든 말들이 동네 책방 에디션이랑 일반판 두 버전으로 출간이 됐어요. 네, 김금희 소설가가 그 데뷔 11년 만에 처음 내는 산문집이어서 이제 출간 전부터 예약을 관심들이 많으셨겠네요. 좋아하는 분들은 특히. 네, 맞아요. 그래서 예약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28일에는 여름 스피드에 이은 김봉곤 소설가의 두 번째 소설집이 나오는데 시절과 기분이라는 책이 동네 책방 에디션으로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이 책 역시 일반판과는 다른 일러스트 표지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야, 그렇군요. 또 다른 신간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여러 권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 동네 책방 에디션은 아닌데 동네 책방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친필 사인본이 또 있어요. 친필 사인본. 네, 29일에 출간 예정인 김영하 작가의 여행 에세이가 있는데 제목이 올해 준비해온 대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2009년에 네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그 여행 에세이가 새로운 장정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동네 책방에서만 친필 사인본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필 사인이 찍혀 있는 건 아니고 진짜 네, 인쇄가 한 아니라 이제 손으로 직접 하신 거고요. 인쇄한 거는 왠지 또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또요. 그리고 어디서 살 것인가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유현준 교수의 신간 공간이 만든 공간도 이달 말부터 동네 책방에서만 친필 사인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동네 책방들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책방마다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네 책방에는 이렇게 들러보는 재미가 있죠. 그 안에 또 책들이 그 주인장의 또 호불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안미선 작가의 당신의 말을 내가 들었다인데요. 이제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온 저자가 처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은 낮은산 출판사의 페미니즘 프레임 시리즈 중 4번째로 출간된 책입니다. 네, 앞서 나온 시리즈가 모두 좋아서 굉장히 저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책이기도 했어요. 페미니즘 프레임 시리즈 중에서 이번에는 4번째로 출간된 책이다. 예, 그렇군요. 어떤 시리즈입니까 이거는? 궁금하네요. 이 시리즈는 일상을 보는 다른 관점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요. 페미니즘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일상을 깊고 또 정확히 바라보는 시도를 하는 인문 시리즈예요. 근데 보시면 책이 되게 작고 가볍잖아요. 근데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지는 어떤 인문 시리즈라기보다는 뭐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설의 표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분량도 뭐 그렇게 두껍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 앞서 3권의 책이 먼저 나왔어요. 어떤 주제들이었을까요? 궁금해요. 네, 앞서 나왔던 게 이제 장소, 몸,
결혼 이 세 가지 주제로 나왔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익숙한 주제들을 가까이 있는 젠더 관점으로 낯설게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일상 곳곳에 밴 불평등을 짚어내서 되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4번째 시리즈가 나왔는데 당신의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이 책을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당신의 말을 내가 들었다는 저자가 여성들과 해온 인터뷰에 관한 책이에요. 앞서서 장소, 몸, 결혼이었다면 이번엔 인터뷰인 건데요. 저자인 안미선 작가가 평소 이제 발언권이 없었던 마이크를 쥐기 어려웠던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기록해왔던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성, 텔레마케터 여성, 전쟁을 겪은 여성, 혹은 성폭력 피해 여성 등 다양한 위치의 여성들을 만나온 경험을 책 속에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듣는 자리, 그러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펼쳐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듣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하나, 또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대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이 발언의 기회가 많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줬다든가 그런 게 조금 적었던 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실제로 여성들과 한 인터뷰 내용 그대로 이렇게 실려 있는 겁니까? 그 글이? 그 개별적인 인터뷰가 그대로 수록된 것은 아닌데요. 예. 저자의 경험 속에서 다양한 사례로 실제 인터뷰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했었던 것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속갯말만 쌓인 여성들은 이제 말로는 내가 살아온 얘기 쓰면 책 수십 권은 된다. 이 얘기는 여성들한테 늘 들어요. 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인터뷰를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멀뚱히 그냥 앉아있기도 하고 정말 괜찮았나, 정말 무탈하셨나 이렇게 묻는 작가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내가 말을 해도 되는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침묵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만큼 많이 말을 하시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여성들이 나의 권리를 말하고 또 나의 목소리를 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이 감내하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혹은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군가가 들어주고 함께한 경험이 부족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고 있네요. 우리는 여성들은 좀 관계가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주는 경험을 해준다는 게 이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고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됐을 거고 지금 인터뷰라는 이 책 당신의 말을 내가 들었다 표지에 의자 2개가 빈 의자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걸 다 이렇게 비우고선 둘이 앉아가지고 솔직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맞는 겁니까? 네. 예. 표지 디자인 하신 분이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이 누군가가 들어주고 함께한 경험이 결국은 인터뷰네요. 네. 예. 이제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는 주로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온 여성들한테는 인터뷰라는 것 자체가 익숙치 않은 낯선 경험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말하기를 어려워했던 분들도 한편으로는 또 더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인터뷰가 끝나면 벌써 끝났냐 이렇게 아쉬워하시기도 할 얘기 더 있는데. 네. 이제 입이 못 튀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자는 인터뷰가 경계를 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타인을 관망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곁으로 다가가서 내 세계가 출렁거리는 것을 감수하고 타인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곧 인터뷰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참 힘든 일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경계를 넘는 일이라는 말이 함부로 거길 또 다가가지 그래서 관심들을 안 쏟고 듣질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경계를 넘는 일 참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네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경계를 넘어가면 저자 얘기한 것처럼 내 세계가 출렁거리니까 힘들잖아요.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네, 이 책이 인터뷰에 대해서 말하는 책인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인터뷰를 대화 혹은 듣는 일로 바꿔 읽어서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인터뷰도 사람과 사이의 소통이고 또 대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내가 아닌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매일 자기만의 인터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이 책의 저자만큼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해하길 원하신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진정한 대화를 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책이 아닌가. 네. 앞서 남상국님께서는 김금희 작가의 신간을 벌써 예약을 하셨다고. 저도 예약했어요. 이렇게 벌써들 다 알차게 정보들을 챙기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책방 안미선 작가의 인터뷰집이죠. 당신의 말을 내가 들었다. 같이 읽어봤습니다.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